네, 반갑습니다. 11월 5일 금요일 마감 시장입니다. 자, 시장이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네요. 일단 뭐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, 그래도 내렸다는 것이 좀 기분 나쁘죠. 왜냐면 시작을 1% 정도로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, 자, 하락 마감은 그래도 1%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겠죠. 자,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지지점은 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크게 밀렸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,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버틸만 했다라는 느낌들이 대부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. 자, 외국인들 수급도 장 막판에 결국에는 순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. 오늘은 연기금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시장에 좀 부담감을 좀 줬었는데요.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매수를 해주면서 분위기를 그래도 많이 누그러뜨린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하지만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시장 전반적인 매수가 들어온다기보다도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들이고요. 자꾸 자금을 빼가지고 뭐 해외로 이사 가든 아니면은 그냥 주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 장세가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장세에서는 일단 개별주 테마주들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또는 계좌 자체가 좀 루즈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차트 보도록 합니다. 차트 보시면은요, 종합주가지수가 그래도 꼬리를 달았어요. 그래서 지지점은 좀 지켜준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요. 일단 2970포인트 정도까지만 해도 오늘은 그래도 성공한 거죠. 그리고 장 막판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짠 하고 올라와준 모습이 그래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. 일단 오늘 저점 라인은 잘 지켜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점을 지켜줬기 때문에 월요일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볼 수가 있겠죠. 자, 지금 주말에 나올 이슈가 실업지표인데 이 실업지표가 또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 나가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좋은 상황의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게 된다면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질 것 같아요. 다음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주 초반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변동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다음 주도 주가가 하락한다기보다는 유지를 좀 시켜주거나 아니면 반등의 기회를 좀 삼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. 코스닥은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. 0.01 그냥 뭐 0.08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의미 없었고요. 어제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코스닥은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외국인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지선도 잘 만들어냈습니다. 저항에 대한 어떤 눌림 형태가 좀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종목 장세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좀 튀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 1010포인트, 1015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코스닥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장세를 좀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네요. 일단 근데 코스닥 쪽으로 이게 개별주 쪽으로만 종목들이 좀 움직이게 된다면 대형주들이 좀 시큰둥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좀 잡아서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좋은 흐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급을 보게 되시면은요, 지금 외국인 수급은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장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. 오늘은 연기금이 2천억을 넘게 팔았습니다. 이놈들이 아주 나쁜 행동을 좀 한 거죠. 지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많이 줄여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연기금이 2천억을 갖다 팔면서 결과적으로는 기관이 순매도를 바뀌게 된 거죠. 만약에 연기금이 저 2천억에 대한 순매수만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이런 나쁜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좀 여유있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또는 둘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을 가능성도 높았겠죠. 연기금이 오늘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연기금 입장에서는 일단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, 시도는 좀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겠죠. 그래서 지금 다시 매도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연기금이 매도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고점에서부터 비중에 대한 이야기 계속했지만 주가가 이미 충분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자꾸 매도하는 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나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. 지수 방어 안 해? 이런 질문도 좀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연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자꾸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. 근데 연기금이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커버리지를 해주면 괜찮은데 오늘은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모습입니다.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수 전환됐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.
자,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총 상위 종목들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. 나쁘지 않았어요. 카카오뱅크와 포스코가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만 좀 보였고요.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었죠. KB금융 같은 경우도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. 전체적으로 그래도 아침에 떨어진 부분들을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. 다만 올라가는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그대로 멈춰버린 거죠. 더 많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,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뒤로 넘어가서 보시더라도 뭐 특이사항은 없었어요. 오늘 하이브가 좀 7% 정도 올라가면서 짠 하고 상승한 모습이 좀 있었고요.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고, 오늘은 게임주들이 조금 안 좋았죠. 크래프톤이 지금 3%대 하락세를 좀 보였었고요.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4%대 올라오면서 다시 60만원대 회복을 했는데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하지만 많이 올라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긴 한데, 일단은 이 자리 60만원을 지지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는 다음 주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매출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올 수 있겠죠. 다만 NC소프트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신뢰도 하락,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악재가 남아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. 근데 오늘 신기한 게 NC소프트가 올라오니까 다른 게임주들이 맥을 못 추더라. 그러니까 확실히 연관고리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같은 게임주라는 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, 서로 간에 어떤 반목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볼만한 부분들은 이제 코스닥 쪽 보셔야 되겠죠. 네, 코스닥 쪽을 안 봤네요. 코스닥 쪽 보시면은 지금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LNF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코스닥 게임즈도 좀 잘 올라갔어요. 그죠? 카카오 게임즈, 펄 어비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위메이드도 이제 낙폭을 많이 회복해줘서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. 이 정도면은 그래도 게임즈도 아예 나쁘진 않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았다.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낙폭을 많이 축소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겠네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.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, 에코프로 관련한 종목군을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코스닥 쪽은 특별하게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없었구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.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 일단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인버스 순매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거 잘 안 맞더라고요. 기관이 연속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 매매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. 그리고 레버리지 팔아먹었는데 뭐 둘이 좀 비슷하죠.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팔고 있었다라면은 시장을 하락적으로 베팅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긴 한데, 외국인들이 잡아서 올리게 된다라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둘 다 수익이 나지 않았거든요. 수익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먹었다는 것은 물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. 그러니까 요 내용도 참고하셔야 됩니다. 많이 팔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많이 팔지 않았다라면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 대부분은 일단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나 하이브 잘 올라간 종목들 위주의 매수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호텔신라나 KB금융 이런 종목들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KB금융이라든지 호텔신라 이런 것들은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아래쪽 꼬리는 잘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 보인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외국인들 것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. 외국인들은 자동차에 꽂힌 것 같아요. 이게 기아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. 기아나 현대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주가 좀 들어오면 한 86,000원대 7,000원 아래쪽 이쪽이면 매수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카카오게임즈, 하이닉스, NC소프트 이런 쪽으로 오늘 잘 올라갈 수 있었던,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. 또 시총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골고루 되기 때문에 괜찮은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되겠는데,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죠. 요놈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잡아먹었다, 좀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포스코, 두산중공업, 카카오 이런 쪽에 매도가 좀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종목들 쪽에서도 이제 좀 갈라져 있는 모습이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만한 어떤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어떤 거는 매도하고 어떤 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좀 특징적으로 이제 볼만한 부분이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나타난 모습들인데, 한국선제가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엮였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하한가로 지켜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.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라테크 같은 경우 오늘 상승세 보여줬고요. 대주산업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. 이렇게 그 사람과 직접 엮여지는 부분들은요, 이게 나가리가 되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만 연속적으로
이제 그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 상승률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덕에 오늘 안철수 관련 써니전자도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. 장중에 20%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지난번에 많이 팔아먹었던 물량들을 다시 사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기관들은 여기다가 더하기 해서 더 사는 모습이죠.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. 현재까지 와 보시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다음 주가 조금 더 기다리게 되겠죠. 왜냐면 장중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고 지켜보셔도 괜찮겠다 생각됩니다. 윤석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뭐 1주간 또 마무리가 됐는데요. 이번 주는 그냥 변동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올랐다가 다시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변수가 없었고요. 다음 주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흐름이 있더라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. 근데 이번에 만기 지나고 나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 초중반 지나는 다음 주 초중반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조금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흐름들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. 이번 주도 고생 되게 많으셨는데 다음 주도 조금은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잘 참고 기다려주는 투자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.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.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지만 이제 단풍 절정이니까 바깥에서 조금 야외 활동하시면서 이제 단풍 구경도 좀 하시고 계좌도 불긋불긋해지기를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